YG English. 문법 1에서 문법 10까지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파일은 지금까지 배운 문법에 대한 복습 파일입니다. 반복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문법 1. 영어 문법의 시작으로 가장 중요한 알파벳부터 배우겠습니다. 알파벳. 일반적인 의미. 영어를 이루고 있는 기본 철자로 대문자 26개와 소문자 26개를 말합니다. 대문자. 두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철자와 발음을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소문자. 두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철자와 발음을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사전적인 의미. 그리스 문자, 로마자 따위의 구미언어, 즉 유럽과 미국 언어의 표기에 쓰는 문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흔히 로마자를 말합니다. 문법 2. 다음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란 26개의 알파벳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T, O, M이 모여서 탐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알파벳 C, A, T가 모이면 캣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알파벳 D, O, G가 모이면 도그라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각각의 영어 알파벳은 예외적으로 알파벳 I와 알파벳 A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뜻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파벳이 2개 이상 모이면 어떤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T, O, M이 모이면 탐이라는 뜻을 가지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알파벳 C, A, T가 모이면 고양이라는 뜻을 가지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알파벳 D, O, G가 모이면
개라는 뜻을 가지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문법 3. 다음은 문장을 배우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은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덩어리입니다. 예외적으로 go, 가라, stop, 멈춰라처럼 한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도 있습니다. 문장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해야 하며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 혹은 온점,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가 옵니다. 마침표는 period, 물음표는 question mark, 느낌표는 exclamation mark, 라고 읽습니다. 문장은 끝나는 부호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은 일반문과 명령문이 있습니다. 일반문은 평서문이라고도 부르며 무엇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명령문은 무엇해라로 해석하면 됩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은 의문문이라 하며 무엇이니 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낌표로 끝나는 문장은 감탄문과 기원문이 있습니다. 감탄문은 와 무엇 하다니 라고 해석하며 기원문은 무엇하길 바랍니다. 또는 무엇 하소서라고 해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4. 다음은 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품사란 각각의 단어는 그 의미와 구실에 따라서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8가지를 영어의 팔품사라고 합니다. 팔품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이루어집니다. 품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 문장에서 단어나 단어들의 덩어리를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것을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어, 수어 혹은 수어동사, 목적어,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앞으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5. 다음은 명사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명사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뜻의 한자 명, 그리고 말씀이라는 뜻의 한자 사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명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이나 명칭을 말합니다. 명사는 눈에 보이는 명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명사에는 book, 책, car, 자동차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에는 love, 사랑, hope, 소망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셀 수 있는 명사에는 desk, 책상, chair, 의자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있으며 셀 수 없는 명사에는 air, 공기, water, 물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명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6. 다음은 대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명사란 명사에 대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신할 대라는 한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모든 말들이 대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탐이라는 명사 대신에 야, 자, 그의, 저의, 임마, 전마,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쓰이는 모든 말들이 대명사가 됩니다. 대명사의 분류. 대명사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중 첫 번째로 인칭 대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란 앞에서 배운 대명사에 사람을 나타내는 한자인 그리고 칭하다 또는 일컫다의 뜻을 가지는 한자 칭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의미 그대로 사람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말들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I, 나, you, 너, we, 우리, he, 그 남자, she, 그녀, 그 여자, it, 그것, they, 그들, 그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인칭 대명사 중에서 it, 그리고 they에 대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사 it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동물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해석도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칭하지 않지만 인칭 대명사에 포함되는 점도 주의하세요. 대명사 they는 사람과 사물을 모두 지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들 또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며 사물을 지칭할 때는 그것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문법 7. 계속해서 대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보이는 것을 대신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시라는 말은 가리키다 지, 보다 시, 즉 가리켜서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this, 이것, 이 사람, that, 저것, 저 사람, these, 이것들, 이 사람들, those, 저것들, 저 사람들입니다. 의문 대명사. 의문이란 의심하다는 뜻의 의, 묻는다는 뜻의 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문 대명사는 의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모두 7개의 의문 대명사가 있으며 육하원칙 6개와 위치가 있습니다. 육하원칙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를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who, 누가,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why, 왜, which, 어느 것, 어떤 것이 있습니다. 문법 8. 계속해서 남아있는 부정대명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부정대명사란 바르지 않다의 부정이 아니라 아니다의 부, 정하다, 정해지다의 정이 합쳐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부정대명사에는 some, any, every, no, 와, one, body, thing, 이 합쳐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물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에는 some, 과, thing, 이 합쳐진 something, 어떤 것, any, 와, thing, 이 합쳐진 anything, 어떤 것, every, 와, thing, 이 합쳐진 everything, 모든 것, no, 와, thing, 이 합쳐진 nothing, 어떤 것도 아닌이 있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에는 some, 과, one, 이 합쳐진 someone, 어떤 사람, any, 와, one, 이 합쳐진 anyone, 어떤 사람, every, 와, one, 이 합쳐진 everyone, 모든 사람, no, 와, one, 이 합쳐진 none, 어느 누구도 아닌 no, 와, body, 가 합쳐진 nobody, 어느 누구도 아닌이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말이 아니다, 부, 바르다, 정이 아니라 정하다, 정해지다의 정임을 명심하세요. 부정대명사는 많이 이해하기 힘든 대명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문법 9. 다음은 형용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형용사란 모양을 의미하는 한자형, 모습을 의미하는 한자용의 말씀사라는 한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한자 그대로는 모양이나 모습을 형용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형용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의 모양이나 모습을 나타내주며 명사 또는 대명사를 꾸며줍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예로 형용사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사 차 또는 자동차에 큰, 작은, 노란, 빨간이라는 말이 합쳐지면 큰 차, 작은 차, 노란 차, 빨간 차가 됩니다. 여기서 명사 차를 어떤 차인지 나타내고 설명하는 큰, 작은, 노란, 빨간이라는 말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어떠한은, 어떠한,
어떠할 등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사, girl, 소녀의, 형용사, good, 이 합쳐지면 good girl, 착한 소녀가 되고, 명사, chair, 의자의, 형용사, big, 이 합쳐져서 big chair, 큰 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 man, 남자의, 형용사, old, 가 합쳐져서 old man, 늙은 남자가 됩니다. 형용사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6가지로 분류해보면 지시 형용사, 수량 형용사, 대소 형용사, 성질 또는 상태 형용사, 신고 형용사, 재료 형용사가 있습니다. 우선은 6가지 분류를 지, 수, 대, 성, 신, 제로 외워두세요. 6가지로 분류한 목차들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문법 10. 마지막으로 동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동사란 움직이다 또는 변하다를 의미하는 한자 동과 말씀을 의미하는 한자 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움직이지 않음, 그리고 변함이나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들이 동사입니다. 정리하면 동사는 사람 또는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며 무엇하다로 해석되는 모든 단어들입니다. 동사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에는 am, are, is, was, were, be, being, been, 등이 있습니다. 조동사에는 대표적으로 can, may, will, must,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인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해석은 현재 am, are, is, 가 있으며 해석은 어디에 있다, 누구 또는 무엇이다, 어떠하다로 해석됩니다. 과거, was, were, 이 있으며 해석은 어디에 있었다, 누구 또는 무엇이었다, 어떠하였다로 해석됩니다. 대표 조동사의 뜻으로 can, 능력으로 무엇 할 수 있다, may, 추측으로 아마 무엇일 것이다, will, 미래로 무엇을 할 것이다, must, 의무로 무엇을 해야 한다. 나머지 동사는 단어식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분류한 목차들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later. 다음 시간에 만나요.